내 돈인데 왜 그 순간엔 아무도 못 꺼낼까요? 잠깐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시작부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아주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몸이 휘청거려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다면요. 그 순간 가족들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반응이 정상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본인이 의사 표시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가족은 그 돈을 즉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준비는 오래 해왔는데 그 돈을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준비는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함정은 응급 상황에서 내 돈이 잠기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문제는 대부분 괜찮을 때는 안 보이다가 한 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전화를 아주 자주 받습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요. 오늘 안에 돈이 필요해요. 가족인데요. 배우자인데요. 자녀인데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인출이 안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이, 급하다는 사정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관계가 금융 절차 앞에서는 바로 권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돈이 많을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막힌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막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초가을 어느 날 한 남성이 병원 원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62 자영업을 오래 해온 분이었습니다. 쓰러진 건 그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혼자 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동네 복지관 가는 길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의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치료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동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돈 걱정은 없을 거야. 실제로 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비상금은 그 통장에 넣어뒀다라고 말하던 걸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카드도 본인 확인도 불가능했습니다. 동생은 은행에 갔습니다. 형의 통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집을 뒤졌지만 신분증은 찾기 어려웠고 통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믿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가져가면 되겠지. 창구에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동생이고 치료비가 급합니다. 형 통장에 돈 있는 거 압니다. 인출해 주세요. 창구 직원은 미안하다는 얼굴로 말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대리 인출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응급이라고 해서 바로 예외를 두긴 어렵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막힌 게 아니라 돈이 내 손에 닿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야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고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이것저것을 끌어다 메웠습니다. 형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요. 이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들릴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쓰러진 사람이 내가 아니라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쓰러진 사람이 나라면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도록 나는 준비를 해둔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 질문에서 멈춥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주제를 세 가지 시선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도록 각각의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배우자의 시선, 둘째는 자녀의 시선, 셋째는 혼자 사는 분의 시선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시선입니다. 한 여성분이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통장도 같이 쓰고 카드도 같이 쓰고 집안 살림은 내가 다 챙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그분은 준비가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림을 가장 꼼꼼하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내가 실무를 맡았느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식 권한이 있느냐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응급실 앞에서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가족이 아픈 걸로 무너지고 한 번은 내가 돈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감정입니다. 분명히 내 집 돈이고 우리 가족 돈인데 내 손이 닿지 않는 느낌. 그 억울함이 오래갑니다. 둘째는 자녀의 시선입니다. 자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돈이야. 필요하면 내가 처리하면 되지. 서류만 떼면 되지. 그런데 막상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녀가 병원에서 뛰쳐나와 서류를 떼러 갔다가 은행을 들렀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완전히 마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처리가 아니라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되나요? 왜 지금은 예외가 없나요? 왜 가족인데 안 되나요? 그 질문을 던지는 자녀의 눈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자리에서 깔끔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결국 가장 쉬운 길로 갑니다. 대출, 카드, 지인, 보험 대출. 돌아가야 할 길이 돈을 쓰는 길이 아니라 돈을 땜빵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셋째는 혼자 사는 분의 시선입니다. 이건 더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드라마가 아니라 고요한 공포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직 괜찮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쓰러지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챙기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결정할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어도 권한이 없고, 돈이 있어도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해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현실의 비용은 늘어나고 마음의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런 건 은행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난 지금 처음 듣는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오래 보다 보면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려줘도 사람들이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다음에 할게. 나중에 정리할게. 문제는 이런 준비는 나중엔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서류가 어려워지면, 가족 간의 말 꺼내기 힘들어지면 그때는 시작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준비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오해. 가족이면 응급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이라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가족관계는 관계를 보여주지만 권한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오해. 공동 통장처럼 쓰고 있으면 괜찮다. 실제로는 상품 형태, 권한 설정, 접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겉으로 같이 쓴다고 해서 법적 권한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해. 비밀번호만 알면 된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권한이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번호 공유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오해들이 무서운 이유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위급한 순간에 현실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돈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겁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불편해졌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뭘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에게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서 절차를 어떻게 할지 한 번이라도 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그것도 정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정상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준비의 방식들을 아주 차근차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왜 은행에서 먼저 크게 말하지 않는 영역인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은데 왜 아무도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답부터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지금 할 이유를 못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법보다 먼저 왜 준비가 계속 미뤄지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알려줘도 영상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집 거실, 저녁 먹고 난 뒤 TV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여보, 우리 혹시 내가 쓰러지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해? 대부분의 집에서는 공기가 바로 무거워집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별일 없을 거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이 반응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도 불길한 이야기를 편안한 일상 속으로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나중에라는 말이 계속 미뤄진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봐요. 자식들이 오해할까봐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요.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준비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사람이 아프고 나서, 상황이 생기고 나서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사고 난 다음에 드시나요?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융 준비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고가 나면 알아보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건강했고
매달 연금도 나오고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분이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내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은 남편 명의였고 카드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입원했을 뿐인데 설마.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아내는 처음 듣는 말을 듣습니다. 대리 인출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그날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의 무서운 점은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고 아무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을 뿐인데 이미 돈의 흐름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큰일 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준비를 하면 되잖아. 어렵지 않다면 왜 다들 안 해?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의 오해가 생깁니다. 첫 번째 오해, 준비는 복잡하고 귀찮을 거라는 생각.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준비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복잡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은행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할 것 같고 서류가 산더미처럼 필요할 것 같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중에 한 번에 하자.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준비는 한 번에 끝낼 필요도 없고 전부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니라 지금 가능한 만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어려워야 할까요? 1시간짜리 일이어야 할까요? 하루를 비워야 하는 일이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준비는 10분에서 30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보다 마음의 허들입니다. 이제 조금씩 해결의 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으려면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 그럼 그냥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겠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두 번째 오해, 비밀번호 공유가 해결책이라는 생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편해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비밀번호를 알아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밀번호 공유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쟁, 오해, 책임 문제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이건 공식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준비가 아니라는 말은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권한을 가진 것은 다르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셨을 겁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비밀번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셋째, 미리 정해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응급 상황 준비의 뼈대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통장이 많지 않아요. 나는 돈 관리가 단순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음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아무 일 없을 때 사라지는 돈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어딘가에 쓰지 않는 통장, 오랫동안 보지 않은 계좌, 기억이 가물가물한 금융 상품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그건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보다 일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은 괜찮을 때 해두어야 한다. 드디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2번 어떤 순서로 하면 부담이 덜한지, 3번 하루에 전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4번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첫 단계, 5번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실행 가이드. 이제 남은 건 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난 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되지라고 혼잣말하게 되는 지점까지 차근차근 데려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알겠어. 문제도 알겠고 왜 미루면 안 되는지도 알겠어.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되는 건데? 이 질문까지 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이미 절반 이상 달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 질문 바로 앞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겁을 주는 이야기도 불안만 키우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담 없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은 방향만 잡고 하나는 손에 쥐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준비, 내 이름으로 된 돈을 한 번에 버는 일.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옮기는 것도 상품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 번에 보는 것.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거 하려면 은행 다 돌아다녀야 하지 않나요? 컴퓨터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확인만 해보는 겁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일상 사례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분이 이 조회를 처음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내가 뭘 잊고 있었는지 알겠네. 그분은 한 계좌에 큰 돈이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계좌에 조금씩 남아있는 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돈을 보고 기쁘다기보다는 안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 말이 이 준비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기억에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두 번째 준비, 대신할 사람을 정해두는 것.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초반에 이야기했던 응급 상황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할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에게도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함께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의 핵심은 누군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자식 중 한 명만 정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가족 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만 알고 있느냐? 왜 나는 몰랐느냐?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느냐? 그래서 이 준비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알리는 준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대단한 회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이런 역할을 부탁해 두려고 한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걱정되시나요?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말을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준비, 나는 단순하다는 착각 내려놓기.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통장이 많지 않아요. 나는 복잡한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이 말은 거의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 통장이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는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통장, 생활비 쓰는 통장, 카드 연결 통장, 예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 이 중에 하나만 막혀도 생활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기준을 돈이 많으냐 적으냐로 잡지 마시고 생활이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잡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준비, 떠난 뒤를 미루지 않는 것.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속 준비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준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가족의 수고를 줄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들끼리 잘 나눌 거야. 우리 집은 싸울 일 없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사람의 마음보다 서류와 절차가 더 오래 남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의도가 아니라 빈칸입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 자리를 시간과 피로가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일까요? 아니면 정리된 시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상속 준비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다섯 번째 준비, 보안을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 은행은 너무 까다로워. 이체 한번 하려면 왜 이렇게 절차가 많아? 그런데 이 까다로움은 불편함이기도 하지만 보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보호 장치가 사기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설정은 귀찮은 옵션이 아니라 필요한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당장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불편해지기 전에 막아주는 장치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들은 분들을 위해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5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본다. 둘째, 만약의 상황에서 대신할 사람을 머릿속으로라도 정해본다. 셋째, 가족에게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본다. 넷째, 통장이 단순하다고 믿었던 생각을 한번 의심해본다. 다섯째, 오늘은 아니어도 언젠가 정리해야 할 목록을 적어두기 시작한다. 이 5가지 중 하나만 하셔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추천 실행 가이드. 오늘 밤 이렇게만 해보세요. 첫 번째,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기 전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종이 한 장이나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내 돈이 있는 곳, 내가 아플 때 움직일 사람, 지금 당장 막히면 불편한 것. 정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이 남으면 다음 행동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통합 계좌 조회입니다. 다행히도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합 계좌 조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보는 방법,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 관련 계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도 숨김없이 나옵니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조회를 해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돈이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마음 졸일 필요 없었겠네. 내가 이렇게 여러 통장을 만들어 놨는지도 몰랐네. 이 말 속에는 후회도 있지만 안도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모두 몇 개인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확인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돈도 아무 생각 없이 모은 게 아닙니다. 자식 생각하며, 노후 생각하며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확인하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딱 이것입니다. 큰 사고가 없어도, 큰 병이 없어도 내 돈은 아무 일 없는 사이에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몸도 마음도 괜찮을 때 오늘 한 번만 통합 계좌 조회를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나 자신을 위한 준비가 되고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라디오 끄듯 이 영상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